훈상이의 꿈은 수학 선생님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수학은 잘해야만 하는 과목입니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문제집을 풀고 또 풀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말 시험 보고 1학기 전체는 2등급을 받았어요. 등급만 보면 되게 잘 못 봤다고는 말 못하는 건 맞는데 제 실력은 정말 형편없는 건 맞아요, 진짜. 내신 2등급이면 전교 11% 안에 드는 성적입니다. 그런데도 훈상이는 왜 자신의 실력이 형편없다고 느끼는 걸까요? 막상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이게 제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 보는 문제들만 있고 진짜 이러다 왜 고등학교 와서 수학 50점 받는지 알 것 같다 해서 결국에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심장 막 떨고 손이 떨려가지고 결국 1번과 3번, 5번을 틀렸어요. 그냥 그때는 정말 불안을 넘어서 거의 공포였어요. 그냥 수학을 아예 버리고 대학 가는 방법은 없을까? 거의 이 정도 생각도 해봤고. 수학이 좋아 수학 선생님을 꿈꿨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느덧 수학은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 둘, 셋. 수학이 불안하다는 건 훈상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손에 땀이 많이 나요, 엄청. 이렇게 딱 종이 이렇게 딱 대면 이렇게 땀이 묻어요. 딱 시험지 받아보면 이게 머리가 백지가 되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수학 시험 끝나면 옷이 그냥 이게 색깔이 이렇게 연한데 다 진한 색으로. 다리가 막 떨린다든가 갑자기 뇌가 멈춘다든가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아예 이게 어떤 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수학을 못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왜 불안까지 느끼게 된 걸까요? 우리는 전국 1,600여 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불안 진단 검사를 시행해 봤습니다. 그중 불안 지수 3점 이상의 높은 불안을 가진 학생들이 3분의 1이나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높은 불안을 보이는 4점대 아이들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시험 및 성적에 느끼는 불안이 가장 컸습니다. 시험을 봤을 때 전혀 본 적이 없는 문제를 만나면 머리가 벌써 딱 하얘지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주 A형적인 증상일 뿐이고 뇌에서는 이 워킹 메모리라 해서 단기 기억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불안이 들어오면 거기서 많은 스트롱한 파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불안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그 역량이 소진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은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죠. 문제는 수학 불안이 높은 경우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문제풀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불안을 느끼게 되면 인간의 뇌에는 강한 뇌파가 형성되는데요. 이 때문에 작업 기억 역량이 감소하게 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두뇌 활동이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기다렸던 성적표를 받는 날입니다. 성적표에 표기된 등급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지다 보니 아이들은 점수 1, 2점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끌벅적 아이들 사이에서 혼자 웃지 못하는 아영이 심란한 표정입니다.
아니 다른 친구들은 저기서 막 재밌게 놀고 하는 것 같던데 혼자 자리에 앉아 있어서 감성적이고 낮게 나와서 조금 신날 기분이 아니에요. 가현이도 심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랑 사회가 2등급이고 제일 못 본 수학이 5등급. 속상하겠다. 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진짜 중간고사 때 수학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학원에서 진짜. 근데 중간고사를 너무 못 봐가지고 기말고사 때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도 5등급. 좀 많이 그렇다. 방과 후 다시 교실에 모인 아이들. 교내 수학 경시 대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낯선 기호가 가득한 식을 풀고 추상적 사고를 해야 하는 수학이 아이들에게 어려운 건 당연한 일입니다. 어려운 과목일지라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아닐 텐데요. 요즘 아영이의 고민은 점차 수학의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졸려서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에 이렇게 풀고 있으면 이게 맞는 건지도 솔직히 확답을 잘 못 찾겠어요. 시험이니까 일단 부담감이 컸었고 그 다음에 수학 문제가 얼마나 어려울까 하면서 봤는데 불안감이 컸어요. 불안감이 클수록 수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는 아이들. 그냥 일단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고 이해가 일단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 풀기가 싫은 거예요.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느낌이에요. 단짝 친구인 아영이와 소연이는 요즘 함께 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나 벌써 하기가 싫어. 응? 벌써 하기가 싫어. 진짜 시험 끝나면 난 열심히 놀 거야. 말은 이렇게 하지만 수학을 잘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틀린 거예요. 세모가 무슨 뜻이에요? 세모는? 틀린 거 고친 거예요. 슬퍼요. 내가 이렇게까지 수학을 못하나 싶어서. 누군가가 지도 좀 했으면 좋겠네. 수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소연이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스톱워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분 안에 푸나 그거 셀 때도 쓰고 그러고 있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 시험 문제를 모두 풀려면 이렇게 연습을 해야 한다는데요. 중학교 때 그때도 시험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너무 안 풀려가지고 너무 풀고 싶은데 안 풀리니까 약간 속상하다? 난 이 문제를 왜 못 풀까? 약간 그런 느낌에 방에서 혼자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촉박한데 이걸 못 풀겠고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결국에는 못 풀었던 것 같아요. 문제를 푸는 동안 아이들의 머릿속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탭을 머리에 씌울 거예요. 수학 불안도가 높은 친구들과 함께 뇌파의 반응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검사 시작할게요. 검사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니터에 나오는 숫자가 짝수일 때 키보드를 누르면 되는 건데요. 숫자를 봤을 때 처리 속도와 정확도 등 뇌의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홀수, 짝수만 구별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 그런데도 틀린 답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흥미롭게도 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걸 너무 성급하게 처리하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정답률이 굉장히 정상보다 이게 다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범위거든요. 이거 내 박스를. 실제로 아이들의 정답률은 평균치인 86%보다 훨씬 못 미쳤습니다. 성급하고 불안한 심리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된 겁니다. N2인 경우에도 245가 정상인데 216으로 되게 빠르고 P300은 445인데 378로 굉장히 빠르고 자극의 강도는 오히려 정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다. 파랗고 더 빨갛게 나온다. 여기 더 강하게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빠르면서도 잘하면 되겠죠. 근데 빠르면서도 굉장히 실수가 많고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른 것만이 무조건 좋은 퍼포먼스를 예측하는 그런 인자는 아니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런 실험을 통해 증명된 것 같습니다. 수학 문제 앞에서 아이들의 마음은 왜 이렇게 급해지는 걸까요? 현재 수능 시험에서 아이들은 30문제를 100분 안에 모두 풀어야만 합니다.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한 문제를 3분 안에 풀어내야 하는 구조인 거죠. 일단 시험 시간이 압도적으로 부족하더라고요. 시험 시간에 맞춰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더 못 풀게 되는 것 같아요. 풀 때 뒤에서 친구 넘기는 소리가 원래 신경 쓰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계속 들려가지고 불안해요.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갑자기 빨리 넘겨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우리 학생들은 가장 빠른 속도로 문제를 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수학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풀고 있지만 흥미도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기 수학 성취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흥미도도 높은 나라가 있습니다. 북유럽, 행복의 나라로 알려진 덴마크입니다. 수도 코펜하겐에 위치한 한 공립고등학교. 상경계열 진학을 목표로 세워진 학교다 보니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수학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수학 성적도 우수한 편입니다. 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박지윤 선생님은 한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덴마크의 수학 교사가 됐습니다. 제가 그거 아직도 기억해요. 그 리밋을 극한을 가리킬 때였는데 이거 왜 해야 돼? 라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너네 수능 볼 때 필요하잖아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절대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돼요. 수능을 보기 위해서 너가 이 컨셉을 알아야 된다라는 건 학생들한테 도움이 절대 되지 않아요. 이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말해주신 게 수학을 배우면 좀 더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좀 더 로지컬하게 논리적으로 너의 생각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 공부가 필요한 거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줬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수능 봐야 돼서 수학 알아야 돼라고 말했던 거 아직도 전설로 이 학교의 전설로 남아있을 정도로. 한국과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처음엔 실수도 많았다는 박지윤 선생님. 무엇보다
한국과 많은 차이를 느꼈던 건 바로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였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쉽게 내라 이제 시험 문제를 이렇게 조언을 해줬는데 제 나름대로 쉽게 낸다고 한국 레벨에 비해 쉽게 낸다고 냈지만 그 문제가 덴마크 학생들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웠던 이제 시험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100분을 주고 5문제를 냈는데 너무 문제수도 많다라는 컴플레인까지 들었어요. 학생들이 교실에 거의 뭐 나오지도 않는 사태까지 발생을 하고 해서 이제 학교와 상담에 들어갔죠. 어떻게 이걸 바꿀 것인가. 덴마크에서는 너무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는 시험에 내지 않는다는데요. 학생들이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수학의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공부에서 느끼는 흥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덴마크. 교사들은 우리나라 시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Korean math exam. So this is the math exam in Korea when they finish high school. 100 minutes is given to all the students, and they have to solve all 30 exercises without tools. Okay. 우리나라 수능 시험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보는 선생님들. Impressive. That was a long time ago. Can someone help me? We can conclude that it's too difficult. Yeah, way too difficult for us. The most easy one here. Way more difficult than the most difficult Danish questions. Okay. They have to solve in 100 minutes, and we have 4 hours For half or for two-thirds. half the amount. Yeah, for half the amount. Yeah. I mean, you that's state right. Yeah. the answer, Yeah. and that's it. Yeah. Here it's more like you get the answer maybe, but it's more like then you have to account for how you do it. It's more of an understanding how you come up to your answer and try to evaluate what the answer is worth. Is it okay? Is it good or something like that? That's I think is out here. Let's see. 이 학교에서 가장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교실을 찾았습니다. 이반의 학생들은 대학교 1학년 과정의 수학까지 미리 마치고 졸업을 한다는데요. 학생들에게 수능 수학 문제를 보여주고 그중 한 문제를 풀어보게 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는데 아직 답을 찾지 못한 학생들. 그때 한 여학생이 자신 있게 발표에 나섭니다. 실제 수능 시험에서는 한 문제를 3분 정도 내에 풀어내야만 하죠. 칠판 두 바닥을 가득 채우고서야 겨우 답을 구해냈습니다. 아쉽게도 정답을 맞히진 못했는데요. I didn't have to do it, but I felt like, oh my god, if I have 100 minutes for this, I wouldn't be able to do it because it had a lot of text. And then also, like, we're used to give us a graph or a formula and then we can solve it, and not as much, okay, if this costs this and that, and it's just too much text. So I felt a little uneasy. I think if there's enough time that you are able you're able to think, have more time to just think, and you can kind of go back and see what you've done in the previous years, and you're not as pressured. When I was looking at the paper, I think maybe if you get a little bit behind in Korea, it might be difficult to catch up, whereas here, if you have an issue, you can easily talk to the teacher, and the teacher is glad to help. 덴마크에서는 어떻게 시험을 볼까요?
잉그리드 선생님의 수업 시간. 지난 시간 봤던 수학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줍니다. 덴마크에서는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수시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데요. 바로 이게 수학 시험 문제입니다. 단순한 계산이나 공식 암기를 묻는 문제보다 수학적 원리를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풀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과연 아이들은 시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Like now we had about differentiation of calculus. We make a test just to round up what we've been going through and just in general to like a repetition. So like every second, third month, more or less. To see kind of how our process is and to see how much we develop and if we have any problems, how they can help us and to develop further. 수학 수업이 끝나고 빅토리아가 누군가를 찾아왔습니다. Okay, so why are you here today? Well, I just wanted to have a quick conversation about the math and mathematics. Yeah? Ingvar might take me out to the blackboard and make me go through some different exercises and stuff. And I know that they're usually not quite correct. But at that moment when you misunderstand it, do you feel sort of shy? No, I usually just tell Ingvar, well, I don't know what to do from here. I usually just straight up tell him, well, I have a problem at this point, so. See, that is really positive, right? That's really positive. 수학 수업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털어놓는데요. 학교에는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상담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So at first I was a bit shaky every time I went to the math classes, but after having to talk to my counselor and having a few times where I tried to improve myself, I've actually gotten a bit more used to it. And it's a bit more normal for me now than it used to be. So it's been a lot better now. 상담 내용은 바로 교사에게 전달돼 수업 시간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We take us the time. I think it's important. Whenever you can help a student, it also means that they get a better result and they feel happy at their studies. They know that they don't have to be number one the whole time. It's not a matter of being number one, it's a matter of you progressing, doing the best you can. 저의 그냥 경험을 봤을 때 한국에서 제가 수학 공부했던 이유는 그냥 대학 가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유일한 제 목표였고 그게 끝나면 난 다 해냈어.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걸 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좀 더 다양한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흥미를 느껴야 해요. 여기서 학생들이 흥미를 안 느끼면 얘네들은 하지 않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시험지를 채점하는 잉그리드 선생님. 아이들의 풀이 과정을 통해 제대로 개념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I acknowledge that they have tried to solve it and they have some correct ideas. It's not totally wrong just because the end result is incorrect. All of it might not be wrong because they have parts of it that are fine. 시험에서 계산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풀이 과정이 맞다면 점수를 준다는 선생님. 평가의 목적이 줄 세우기가 아닌 아이들의 성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Here, this is correct. Now it's correct. Okay, yeah, but because I started, I'm really confused. I think it's because I just kind of wanted to make the calculations, but they were wrong. So I don't. Sometimes I will say, I don't really care about the final result, x equals 7 or x equals whatever. And then I tell them, if at a test they can see that the result does not make sense, but they can't find their mistake,
I ask them to write that. I can see my result is not correct. It's not, it should be much less or much bigger, but I can't find my result. I think that in that sense, they have learned much more than getting the exact precise number.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항상 배려하는 학교. 덕분에 아이들은 수학이 어렵다고 느낄지언정 수학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없습니다. For me, math it's very logical, and it's one of the few subjects that I actually enjoy. I enjoy, having to solve different scenarios and stuff. Yeah. So, do you feel confident in math? Yeah, I believe I do. The purpose of learning math, I think, is to just have a general overview of how everything works with numbers. Answer yes, no. It's more like we can laugh at the things, so it's more okay, I make a mistake, but then I learn of it, and it's very relaxing, and yeah. 여기 다른 나라들의 대입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수학이 즐거울 수 없을까? 박형주 교수는 평가 방식의 차이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 문제가 우리나라 현재 문제 같은 경우는 30개의 문제가 모두 독립된 문제입니다. 각각이 다 독립되어 있는데 프랑스의 문제 같은 경우는 큰 대문제가 있고 대문제 하에서 작은 소문제로 연관된 소문제로 갈라져 있어요. 앞에 문제를 해결하면 뒤에 문제를 해결하는 힌트가 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 학생들의 생각의 방향을 오히려 문제가 제시해 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건 프랑스의 대입 시험 문제입니다. 대문제와 연계된 하위 문항들로 구성된 이 시험 문제는 하나의 수학적 원리를 심도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 시간도 4시간이나 주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30개가 완전히 독립된 그냥 30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의 연결이 지금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구조이죠. 항상 연습을 할 때 스탑워치를 놓고 제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 이 문제는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 하는 그런 좌절감을 겪게 합니다. 수학을 심지어 재능 있는 학생조차도 수학이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실패와 좌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지금의 평가 방식에선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조차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수학을 싫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입시의 중요성이 다른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 보니 이런 서술형 도입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평가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교육 방식이 바뀌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학생들을 일렬로 줄 세우는 그런 입시 방식에서는 변별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지금과 같이 약간 기형적인 그런 입시가 이제 생기는 것인데요. 평가에서 과연 변별력이 이게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의심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내려온다면 그런 큰 틀을 바꾸기 힘들더라도 일단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자. 그렇다면 수학 불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단국대 수학교육과 연구팀과 함께 수학 불안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4일간의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수학 불안 캠프를 같이 진행하게 될 캠프직의 김현주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아이들이 언제, 무엇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지 써보도록 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불안에 대해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캠프는 앞으로 10차시 동안 4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불안의 원인을 진단하는 단계,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 수학의 즐거움을 깨닫도록 하는 심리적, 수학적 처치 단계, 마지막으로 교사의 피드백 단계입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좀 뭐가 문제인지 한번 써보고, 과연 이게 내가 극복하지 못할 건가? 그게 아니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그럼 우리 남학생부터 앞에 나가서 애들하고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문제가 쓰여진 종이를 보게 되는 게 불안해집니다. 어떻게 불안해지냐면은 눈앞이 되게 어두워지고 눈 감은 것 마냥. 그리고 그냥 종이를 보잖아요. 그냥 확 덮어요. 그냥. 몰라. 이거 못하겠다. 이러고. 그때 중학교 때는 딱히 시간에 쫓기는 그런 느낌을 잘 몰랐는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바로 첫 시험 봤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때 진짜 너무 되게 두렵다고 불안했다고 해야 되나 그랬고 그때 느낌은 빨리 도망가고 싶은 느낌이었고요. 고1 중간고사 때 제가 수학 시험을 풀 때 그때도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다 풀고 제 손을 보니까 엄지손톱에 완전 피가 나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너무 불안해가지고 막 뜯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어떻게 불안하냐면 일단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게 느껴지고 이제 손에 이제 땀도 막 나고 딱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 못 풀 거라는 문제를 바로 직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앞이 깜깜하고 당황하고 손에 땀이 나기보다는 손이 달달달 떨려서 글씨를 못 써요. 근데 너무 당황하고 떨려서 울었어요. 수학 불안은 누구나 겪을 수 있다는 걸 공감하게 된 아이들. 이제 그동안 두려워했던 수학 문제를 함께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얘들아, 짝이랑 짝꿍, 앞뒤 뭐 해갖고 다 질문하고 서로 도움 주고받으셔도 되세요. 이번 캠프에서는 평소 문제집에선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시간에 막 촉박해서 풀 필요는 없어요. 잠깐만 40% 이상 거면 40원에다가 쿠키를 한 개씩 판 건데 100원에서 40%를 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있잖아. 이 글씨를 이렇게 세우는 거 맞아? 아니 이게 아니지. 그러니까 리터당 가격이 X1이라는 거잖아. 6.15 곱하기 X 플러스 120을 해야지 이 7.40원 나오지. 아, 오케이. 너 슈크림 다 풀었어? 풀었는데 풀었는데 이상해 나. 나도 이상해. 안 이상한 애가 어딨어. 다 분수 나와 막. 교과서가 얘네는 다 이런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약간 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실생활 문제를 수학적 개념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를 통해 수학을 왜 배워야 하는지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흥미를 높이도록 한 겁니다. 모르는 문제를 서로 상의하며 수학에 대한 긴장감을 떨쳐내는 아이들. 10대 15는 390대 X인 거잖아. 원래 이게 정비례잖아. 근데 그럼 얘를 앞뒤를 바꿔주는 거야. 얘를 다 방법이 있는 거 같지? 원래 다. 맞아. 다 그런 공식이 있어. 사실 그 전에 풀던 문제들은 다 무슨 생전 처음 보는 그런 느낌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사실 일상에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푼 문제를 보니까 인터넷 회신 속도를 보는 것도 그렇고 제가 하다못해 빵을 만들 때도 수학을 쓰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주신 문제는 좀 일상생활에서 미지수를 정해놓고 이렇게 또 이것도 방정식처럼 풀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되게 어려운 문제만 하다가 이렇게 쉽게 수학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 하니까 약간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활동에는 반드시 피드백이 뒤따릅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보다는 아이들이 놓치고 있는 수학적 개념을 되짚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3점의 평가 점수가 4점이니까 3,4. 조건을 찾아서 풀어야겠다. 이거 정말 굿솔루션이야. 이게 수학 읽는 방법인데 뭐 스스로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식을 먼저 세우면서 수정하고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푼다는 거는 이게 전문적 용어로 수학적 의사소통을 한양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 특히 피드백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평소 인지하지 못했던 장점들을 짚어줌으로써 수학에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학이 어려워요. 그거는 저도 어려웠기 때문에 저도 학창 시절 때 제가 지금 수학 교사를 하고 있지만 뭐 수학 너무 재밌어서 한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이번 이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 자신감을 좀 얻고 그렇잖아요. 수학 못한다고 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자신감을 얻고
좀 수학이 어려운 걸 인정을 하되 우리가 그래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학습 동기가 좀 강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얘들아, 그럼 이제 발표 한번 해볼까요? 같이는 나오셔서 이거 1차 함수 과제 발표해 보실 팀. 네. 성민이하고 소윤이 팀. 오늘은 도형을 통해 함수의 원리를 이해해보는 색다른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x는 1일 때 y는 6, x는 2일 때 y는 11, x는 3일 때 y는 16으로 하나씩 이제 입력값과 출력값이 하나당 하나씩 대응하기 때문에 함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 항상 뭐로 일정하나요? 아, 5요. 네, 5로 맞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박수. 아니면 나 이거 1차 함수 과제나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고 싶다? 아, 오늘 정훈이하고 아영이가 막 손 번쩍 들고 막 선생님 기분이 좋네요. 했잖아. 이 상태에서 그림 3을 보면 일단 이 두 개는 변하지가 않잖아요. 여기랑 서로 바뀐 게 보이시죠? 겉에가 한 줄씩 이렇게 늘어나요. 평소 내성적이던 정훈이와 아영이도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사실은 수학도 이 아이들은 싫어하는 아이들일 거고 그다음에 수학 성취도 낮은 아이들일 거고 하니까 분명 결과 측면에서는 안 좋을 줄 알았어요. 과연 이렇게 저희가 끝낼 수 있을까 그런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차츰차츰 아이들이 이제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뭐 캠프가 어땠고 감정을 이제 표현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동안 수학에 대한 아이들의 불안은 얼마나 감소됐을까요? 자신들의 변화된 감정을 다양한 그래프로 표현해 봅니다. 전에 캠프를 하기 전에는 완전 음수였는데 이제 양수로 돌아서 수학에 대한 저의 호감을 나타내 봤고요. 그리고 2번은 그냥 원의 방정식을 하나 그려봤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게 그냥 저희가 앞으로 수학 시험 볼 때 다 동그라미 채점하자는 의미로 간단하게 하나 그려봤어요. 엄청 떨렸다는 그걸 빨간색으로 약간 심장이 박동이 그래서 빨간색이었다 이제 주황색으로 되고 근데 왠지 2학기가 되고 시험을 또 다시 보면 또 수학 불안 정도가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수학 불안 정도가 올라가면 수학 캠프를 다시 떠올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일상에 돌아가서 학교 수학을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여유롭게 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수학은 원래 재미없는 과목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저도 분명 그랬는데 저는 오늘 활동하면서 처음으로 흥미라는 거를 약간의 흥미를 좀 느꼈어요. 전 제가 사실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수학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약간 제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지금 문제를 풀어보니까 좀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한 문제에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보다 문제를 많이 풀었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생기니까 수학도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속도에 맞춰 충분히 생각해보고 수학에 대한 성취감도 맛봤습니다. 사점대에 이르렀던 아이들의 높은 불안도는 캠프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지적 성취 면에서도 발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가 다녔던 중고등학교는 특히 고등학교는 첫 시간부터 끝까지 문제만 풀다 끝났는데 이제 교사들이 심리적 측면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냥 수학이 그냥 그렇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게 아니고 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갈 때 좀 내가 갈 수 있는 것들이 자주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지향코자 합니다.